평정 228쪽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원서 이제 다 썼어? 아니야? 내일 마감 아니야? 뭐 원서 쓰러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지? 아, 화장실 포화 상태야 지금? 알아서 갔다 갔다. 이제 6개 학교 다 쓴 친구들 명단을 보니까, 학교 명단을 보니까 나도 두근두근하네. 다 붙어야 될 텐데. 내일까지 뭐 잘 마무리하고 뭐 또 다시 다음 주에 조사를 해볼게요.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60일 정도 남았지. 2달 되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보도록 하자. 여기 평정에서 조금만 진도 나가고 나머지 또 미적분 오늘 많이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 228쪽에 부등식 정복하기로 넘어왔어.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거든.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항등식에 대한 자세, 방정식에 대한 자세, 부등식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치? 근데 이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의 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 이해돼? 연속함수라는 정의가 있으면 보자마자 f형은 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f형은 0이다. 이해돼? 아니면 왜 그러지? 약간 물음표 떠? 왜냐면은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이건 거거든?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상황은 fx가 0보다 작은 쪽은 이제 이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아니면 얘에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 대우를 취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프상으로 표시를 해봐. 영역을 표시해보면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0보다 작은 쪽은 여기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연속인 함수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지. F형은 0.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부등식 관련한 문제들에서도 이 방향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방향은 나중에 판단이고 등호를 분석하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등호가 없을 때 이런 거 있지? 이거 지금 등호 없잖아.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가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야.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보면은 f2는 0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f2는 0이네. 이렇게. 그치? 이것도 지금 좀 전에 했던 거랑 논리가 똑같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 fx가 0보다 여기도 크다. 의 해가 이번에는 x값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이 두 개를 다 써야 돼. f3은 0이고 그 다음에 f5는 0이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 말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줄을 쳐볼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fa랑 ga랑 같아. 함수값이 같으면 f'a랑 g'a는 같다. 이건 그냥 접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정보인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 상황이야. 여기 예제 문제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 229쪽에 체화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한번 예제 1번 무슨 말인지 접근해 볼까? 이 fx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신기하게도 f1이랑 3이랑 이제 같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 해 범위가 x가 0보다 작다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우선 2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y는 2x 플러스 1을 그렸어.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의 중심은 x가 0보다 작다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렇게 y축일 때 기준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여기 이 부분이 1인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함수가 여기서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거든? 0보다 작은 쪽에서 fx가 2x 플러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이 영역을 지나가야 된다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쪽은 여기를 지나가면 안 돼. 이 부분은. 그치? 이 부분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 강제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f1은 3이 있어. 1일 때 함수값이 3인분. 여기는 함수값이 만나야 되는데 이 밑으로 또 내려가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갔다가 접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3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바로 결론을 내보면 fx에서 2x 플러스 1을 뺐어. 뺀 함수는 0과 x 빼기 1을 이렇게 두 개를 인수로 가진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F4는 45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돼. 부등식에 대한 해석 연습 잘하기. 한번 같이 풀어볼게. 이 문제는 이 부등식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선 x에 대해서 묶어보자. 묶어봤을 때 이쪽이 fx 빼기 1이지. 그치?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fx를 묶었을 때 x-1에 fx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부호 판단을 해보는 거야.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그치? 등호는 물론 붙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다. 그치? 이쪽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지금 봐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fx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는 그때는 f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 x가 여기 1보다 작을 때 이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치? 이 밑에 거는 x가 1보다 클 때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는데 여기 일단 이렇게 나눠보자. 나눠서 보면은 0일 때 한번 파악해봐. 1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문제에서 얘기한 건 0보다 작을 땐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영역이라고.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이 영역. 근데 이거는 애초에 1참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fx가. 1참수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통과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지금 통과할 수밖에 없지. 그치? 여기 얼마야? 이 부분 얼마나 돼야 될까? 여기가. 여기 x축과의 교점이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 이 부분이 1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왜냐면 여기 요 조건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가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조건을 하나 더 쓰면은 그러면 가볍게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f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4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어. 그치? (85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85번.
85번은 다들 잘 푼 것 같은데 10 나왔으면 됐어. 그치? 86번은 한번 같이 풀어볼게. 조금 더 기다릴까? 왜? 64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한번 해볼게. 86번 문제에서 F는 2, 그 다음에 K 값이 0과 2 사이일 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전제 조건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fx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의 범위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y는 x를 이렇게 그어놓고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0이 여기 있어. 그치? 그 다음에 f2는 인데 이거 y는 x인 거니까 요 위에도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2,2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이 함수보다 큰 쪽은 어디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이것만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들어가면 안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랑 k보다 큰 같은 쪽만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k를 이런 데로 이렇게 놓는다고 했을 때 함수는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내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야 되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4차 함수였잖아. 이 콤마에 한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지금 올라간 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치? 그래야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이 다 표현이 된 거라 볼 수 있겠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k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f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k가 0과 2 사이라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넣어놓고 바로 생각할 수 있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뭘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냐면은 이거 있잖아. 0 대입했을 때 여기 0,0인데 fx 0보다 크거나 그랬어. 그치? 그럼 이 부분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f0은 0이야. 이 두 개를 합치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의 프라임 0이 0에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접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이 상황을 잡아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다 써보면 그러니까 f0은 0이라는 조건이랑 그 다음에 fx는 0보다 크거나다라고 하는 이 두 조건을 이렇게 f'0은 0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fx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볼게. fx는 지금 x를 뺀 거지. fx에서 빼기 x를 하면 어디를 지나가냐? 일단 0 지나갔어. k도 지나갔어. 그리고 2도 지나갔어. 이렇게 지금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2는 안 지나갔네? 제곱이네.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다. 그치? 하고 나서 k 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f'0은 0인 거니까 바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부등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 함수값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가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야. 87번 문제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87번 하나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우리. 윤서 집중하고 있어. 피곤해? 이거 이렇게 막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었어.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좀 전에 했던 대로 가보는 거야.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m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m보다 클 때는 그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fn은 0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구역을 그냥 나눠버려. 구역을 나눠서 색칠해 놓고 나서 판단을 하면 돼. 여기서 마이너스 n이 있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n 이렇게.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해서 fx가 이쪽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이쪽이 여기서. 이렇게 색칠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에서 얘기해준 이런 포인트 하나 더 있네.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치? 여기 이 부분이 n 값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fn일 때 0이래.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여기는 지금 통과해야 돼.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바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 함수가 갔다가 접하고 이렇게 올라간 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치? 계산 한번 해보자. fx는 x 플러스 n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의 제곱으로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도함수 만들어도 되고, 도함수 만들어서 이 극값인 지점이 어딘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지. 극대값인 지점. 아니면 여기 이 부분이 1대2로 내분하는 지점인 거니까 어딘지 바로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대2여야 되는 거니까 이 지점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n으로 잡을 수 있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n 이렇게 잡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3분의 n을 이렇게 대입을 해. 그래서 함수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n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n 마이너스 n의 제곱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따라서 이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n에다가 곱하기 여기 3분의 4n 제곱인 거니까 9분의 16n 제곱이 맞지?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계산해보면 27분의 32n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치? n의 최소값 3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오늘 부등식에 대한 해석 방법 확실하게 좀 알고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나머지 한 단어는 다음 주에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평정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수업 때 그 n제랑 이온 n제랑 그다음에 공통모를 이제 해설을 같이 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 공통모는 홀수의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짜놓은 거라서 거기다 이제 검정색 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놨어. 계획표, 급식표에다가 그렇게 확인해 보면 돼. 그치? 앞에 반에서는 이연 n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 회차에 5문제 정도 있으면 한 2문제 정도만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들고 반복 연습을 하자 라고 해서 27번이나 아니면 뭐 때로는 29번 정도까지 28, 30번 두 개는 못하더라도 6문제, 5문제에서 6문제는 맞추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질문을 다 받을게. 그러니까 3일차까지 혹시 안 풀었으면 뭐 같이 해보면 되고, 이연 n제 얘기하는 거? 이연 n제에서 3일차까지 해서 궁금한 거 얘기해주면 써놓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뭐 웃는다는 건 책이 없다는 얘기인가? 일단 먼저 좀 써놓고. 5번, 9번, 10번, 11번? 15번까지는 풀어봤어? 거기까지는 아니야? 성우 뭐 질문 있어? 12번? 책 없는 사람? 질문 나온 것들 한번 정리해보고 있어요.
이 5번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 여기가 미적분이 수원수투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약간 함수 자체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한 함수들 있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 줄게. 약간 수원수투를 풀 때에 비해서 뇌를 좀 비운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추론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수원수투에 비해서 그러니까 복잡하게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대입하라고 하면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뭐 같다라고 하면 같다로 놓고, 미분 계수 같다라고 하면 같다로 놓고, 등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다만 그 계산 과정이 좀 길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뿐이지, 뭐 추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 합성함수나 역함수에 대한 얘기들이나 좀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함수가 추상적이라서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 그치? 이거 보면 2x승이랑 2분의 x 플러스 t면 그러면 0을 기준해서 얘랑 얘는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kx를 빼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방향이 잘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야. fx에서 kx를 빼버려. 그냥 kx를 빼면 이 함수는 2x승 빼기 kx,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t에서 마이너스 kx를 먼저 쓸까? 마이너스 kx 쓰고 플러스 t를 이렇게 지금 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가보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더함수를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요거를 hx라고 생각해보자. 얘를 hx로 놓고 방향을 잡아간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가볼 수 있겠지? h'x라고 하는 거는 2x승 빼기 k,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k인 거, x 빼기 k,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져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도함수를 만들어 놓고 놨을 때는 방향이 보여. 왜냐면은 문제에서 이 조건이 있었거든. x는 알파랑 x는 베타에서 극소값을 2번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그거를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영역을 한번 일단 표시를 해봐. 영역을 표시해 놓고 나면은 그래프 추론이 간단하게 된다고. 그치? 여기에서 y축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x축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쪽을 알파 그 다음에 뭐 베타를 이쯤을 봐보자.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알파인 지점에서 베타인 지점에서 둘 다 극소라 했으니까 여기를 지금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를 지금 통과해야 되지. 도함수가. 맞지?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잡아놓고 출발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방향을 잡아보면 얘가 2x승 빼기 k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식이고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0 대입해보면 1-k네. 이런 데가 1-k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베타 대입했을 때 0이지? 베타 대입했을 때 0인 거니까 여기도 한번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 함수는 이렇게 가야 된다를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0 대입했을 때 -k거든? 그래서 이 추론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써보는 거야. 조건을 다 써버리면 그 조건은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일단 1-k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k는 또 0보다 작아야 되고, 그치?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k는 0과 1 사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0과 1 사이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 프라임 알파인데 0이지? h 프라임 알파는 0. 그치? h 프라임 알파는 0을 바로 이렇게 잡았고,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알파승 빼기 k가 0인 거.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라고 하는 거는 ln k가 된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
ln k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h 프라임 베타는 0인데 여기서 베타 대입해보면 베타 빼기 k는 0인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베타는 k라고 또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다. 그치? 알파는 ln x, k, 베타는 k 이렇게 다 잡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동일한 극소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h 알파랑 h 베타가 같다. 나와 있는 조건들 다 써면서 그냥 대입을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가 잡혔으니까 대입해보면 h에 ln k를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h에 k를 대입한 게 이게 둘이 같다라고 얘기한 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 그치? k 값은 0과 1 사이인 거니까 ln k는 이것이 마이너스야, 얘. k는 그리고 양수지. 그치? 그러니까는 원래 함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h에다가 저 함수를 각각 대입을 해버리는 거지. 대입을 하면은 여기 ln k 대입했을 때 이쪽에다 대입해야 되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ln k 대입하면 그냥 k다. k 빼기 k 곱하기 ln k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k 대입하면 2분의 1 k제곱 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t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제곱하고 거기에 플러스 k 마이너스 k ln t를 이렇게 지금 써줘야지. 그치?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은 t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상황을 볼 수 있겠어. ln t가 아니라 k지. 이제 관계식이 다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k의 값을 gt라고 할 때 다 gt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0인데 g 프라임 a의 값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가 좀 고민이 되었던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 이 k라고 하는 게 gt라고 했으니까 gt를 다시 다 대입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gt에 대한 정리가 안 되지. 그치? gt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냥 gt를 다 대입해. 한 다음에 미분을 해서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어. 그치? 그게 있고 아니면 얘를 역함수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거든. 역함수로. 두 가지 방법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는 뭐로 두냐면은 이 부분 있잖아. 이만큼을 x에 대한 함수를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 방식은 p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ln x다. 이렇게 함수를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x값은 k값은 0과 1 사이였지? x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그치? 근데 이거에 px의 역함수가 뭔 거야? 얘 역함수. 이게 gt인 거야. 그치? 여기다 k에다 gt를 대입했을 때 지금 t가 나왔던 상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여기다 얘의 역함수는 gt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서 계산을 하는 쪽으로 이거의 역함수가 gt인 거야. 요 px. 맞지? gt를 대입하면 GT 다 대입했을 때 t가 다시 튀어나왔잖아. 이 말 이해할 수 있어? 응. 소민이 이해했어? 함수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서 함수가 뭐 이렇게 갔어. 그래서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3승 이렇게 표현이 됐다 하면은 여기에 어떤 gt 값을 대입을 한 거. 그때 튀어나온 애가 지금 t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역함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야. t를 대입했을 때 gt가 나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니까 gt를 대입하면은 t는 2분의 1 gt에 3승 빼기 gt 플러스 1이거든. 그치? 근데 이 gt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함수의 역함수 관계라고. t를 대입했을 때 얘가 지금 튀어나온 걸로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역함수 관계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미분을 해버려. 미분을 해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생각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p 프라임 x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k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지. 아, 계산 잘못했나? x 플러스 1 빼기 k가 k가 아니라 여기 x였네. 얘가 x였네. x였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ln x 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는 둘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x 빼기 ln x. 그러면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건 g 프라임 t거든? 그치? g 프라임 t는 거꾸로 지금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된다. p 프라임 gt분의 1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바로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대입해버리면 여기 gt 마이너스 ln gt네. 얘분의 1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지금 g 프라임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g 프라임 a라고 하는 거는 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원겸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문제 신기하게 만들었지. 이 베타 빼기 알파의 의미가 뭐였어? 여기 있거든. 베타 빼기 알파. k 빼기 ln k였던 거야. 이게 지금 k 빼기 ln k가 10이 된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자리에 그냥 k가 gt거든. gt 빼기 ln gt 그대로 대입한다 생각하면은 여기 그냥 10 대입해보면 10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맞지? 아니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이 역함수에 대한 발상이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근데 떠올릴 수는 있어야 돼. 갑자기 역함수 얘기를 왜 했나? 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정역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GT를 대입했을 때 거꾸로 튀어나온 걸로 지금 보이는 거니까 얘를 역함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그냥 계산만 보고 끝내지 말고 왜 발상을 그렇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두 번째 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2분의 1에 GT의 제곱 쓰고 플러스 K, 마이너스 K 전부 다 GT를 다 대입해야 되지. GT 마이너스 GT 곱하기 ln GT 이게 T 달아 놓고 그냥 T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버려. 미분한 다음에 뭐에 대해서 정리하냐면 G 프라임 T에서 정리를 해봐. G 프라임 T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게 신기하게도 GT 마이너스 ln GT분의 1로 이렇게 나와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그치? 그래서 두 개 상황 다 알아놓을 수 있으면 되겠어. 졸면 안 돼. 쉬었다 할게.
우리 계속 해보자. 9번으로 가볼게. 9번. 오늘 미적분 테스트 봤더니 다시 기억났어? 괜찮았어? 아닌 사람도 있나 본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지, fx가. 근데 문제에서 0부터 k까지의 fx dx 이게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0에서 k까지의 f 더블 프라임 x dx의 fx dx가 이게 2분의 5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풀 때 너희 이런 생각 해야 돼. 윤서야. 기절했네. 어차피 이거에 대한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모르고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약간 머릿속에 암기처럼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치환적분 쓸지, 어느 상황에서 부분적분 쓸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약간의 암기가 필요해. 이런 문제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시작해야겠다. 중간에 얘를 봤을 때 부분적분으로 푸는 이유, 치환적분으로 푸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가면 돼. 그치? 근데 아직 좀 눈앞이 캄캄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얘를 봤더니 AT 세제곱인데 앞에 T가 있어서 치환적분을 바로 하지도 못하겠어. 그치?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원칙대로 먼저 가보는 거야. 이 함수 지금 항등식이지? 그치? 항등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4가지 태도 뭐라고 했었지? 미분적분, 개수비교, 그 다음에 수치대입. 그치? 여기 보면 수치대입 바로 해버리면 fk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을 했을 때 f'x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2의 ax의 3승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생각을 해보는데, 요 프라임을 이용하려고 해. 얘 봐봐. 이 더블 프라임이고 곱해져 있는데, 설마 얘를 또 미분하려고 하진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 지금 보인단 말이야.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된다고. 그치?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대로 적분 f'x 0k를 대입해. 또 미분적분. 그러면 미분적분 f'x의 제곱 dx를 지금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이렇게가 k 대입했을 때 fk가 0이지. 그치?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여기다 f'0이 또 0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통째로 0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0으로 사라지고 이 부분만 지금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아까 f'x를 구해놨잖아. 구해놨으니까 이제 이걸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0부터 k까지 돼서 여기 제곱해. x제곱에 2의 ax 3승, 그 다음에 dx를 지금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그치?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의 의도를 알겠어. 2의 x 세제곱 미분했을 때는 x제곱 만들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환적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방향을 잡아서 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치환을 해보면 2ax의 3승을 t라고 놓는다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6ax의 제곱 dx는 dt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볼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보면 x제곱 곱하기 dx 있잖아. 그치? 이거 가려고 하면은 양변 그냥 6a로 나눠 놓자. x제곱 dx는 6a분의 1 dt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방향 다 잡혔네.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인테그랄 깔고 그 다음에 0부터 k 0 대입하면 0인 거니까 그대로 쓰고 k 대입하면 2a k 세제곱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x제곱 dx는 6a분의 1 dt로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 2의 t승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 2의 t승 dt. 그치? 그러면 여기 계산 마무리하면 2의 t승 그대로 또 적분해서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 대입해버리면 2의 k 세제곱 빼기 1 하고 여기에 6a분의 1이 이렇게 붙는 건데 문제에서 애초에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붙어 있었어. 그치? 마이너스 붙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나씩 더 넣어줘. 넣어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문제에서 2분의 5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약간 계상한 알 수 없는 형태의 식이 나왔지만 두려워하면 안 돼. 그 다음 거 지금 하나 더 해서 뭔가 계산이 완료가 되겠다는 생각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질문을 해볼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 이제까지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결국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적분은 3개밖에 없어. 그냥 적분,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이라고. 그 중에서 뭐로 가야 되겠어? 부분 적분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알고 있는 적분이야. 여기를 이제 1 곱하기로 보면 돼. 1 곱하기. 그치? 1 곱하기로 해서 방향을 잡아버리면 얘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0에서부터 여기 k까지지? 1 곱하기 fx dx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요것도 역시 그정미적으로 그대로 쓰면 되지. x fx에 그 다음에 0과 k를 이렇게 대입 빼기 하고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하고 여기다가 x에 f 프라임 x dx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또 대입해보면 fk는 0이고 f0은 0인 거니까 여기는 다 지워지는 상황. f0이 아니라 fk는 0이고 0 대입하면 또 0이지? 여기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약간은 거의 비슷하네. 그치?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0부터 k까지의 x제곱에 이번에 2에 그냥 ax 3승 dx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을 해. 그럼 비슷한 꼴이 나오겠지. 둘이 열림만 하면 답이 나와. 그치?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워낙에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니까 이거 못 풀면은 진짜 큰 손해야.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풀 수 있게 이건 꼭 좀 정리를 해놔. 9번 스타일의 문제. 하율이 이거 괜찮아? 응. 도현이 됐어? 나머지도 못 봤어.
아무 짓도 안 했어.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10번은 y는 x제곱 플러스 k분의 위에가 x제곱이야. 근데 이게 k 값이 음수화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불연속인 함수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함수 지금 k가 양수란 조건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함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그치? 우함수로 이제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우함수 상황인 거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무한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정무선이 어디 생겨? y는 1에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그래프 개형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 얘가 물론 미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다. 우함수인데 0 대비해서 또 0이야. 그치? 그리고 y는 1을 향해서 이렇게 표시해보면 얘를 향해 지금 다가가고 있어. 그치?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이쪽도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그치?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요거 미분했을 때 f'x는 이 밑에 거 제곱분의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하면 되지? 해보면 이 x제곱 플러스 k의 제곱분의 위에는 이제 2k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치? 근데 이제 k 값이 양수란 조건이 있는 상황인 건데 0인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부호가 변한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실제로 감소 증가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를 잡아봤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0,a에서 곡선 위의 점으로 연결을 시킨 거야.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은 AP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잡아본 거. 요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프를 이 정도로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수선을 이렇게 딱 내려버리면 요 점에서의 접선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치? 근데 그게 3개라고 했잖아. 3개. 3개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보이냐면은 이건 지금 무조건 돼.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거 있지. 여긴 그냥 접선이지 바로. 그치? 그러니까 이미 한 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으면 우함수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만 제대로 계산해 놓으면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보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부분을 t, ft 이렇게 지금 둔다로 하면은 얘에 대해서 써볼게. AP의 기울기 여기다가 곱하기 하고 f't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다를 지금 계산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러면 가보는데 t-0분의 그 다음에 ft-a로 이렇게 보자. ft-a.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f't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써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f't분의 t를 곱해. 그리고 이제 a에 대해서 정리해버리면 여기 식이 ft에 플러스 f't분의 t는 a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은 요 함수랑 이 함수 있지. y는 얘, y는 얘. 얘네들의 교점이 딱 한 개가 되는 상황을 찾으면 그 범위가 a가 6보다 클 때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함수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 이 함수는 또 알 수 없는 함수로 바뀌어버렸어. 그치?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FT 지금 여기 이미 나와 있잖아. FT 나와 있고 FT, F'T도 나와 있으니까 얘가 그냥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식 정리를 그냥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 이 부분을 GT로 잡아볼게. 이만큼을 얘를 GT라고 보자. GT. 그리고 여기도 역시 뭐 Y는 A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둘의 교점을 파악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이렇게. 그 GT를 써보면 GT는 T제곱 플러스 K분의 그다음 위에는 T제곱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가 있고, 그치? 거기서 플러스 2K분의 위에는 거꾸로 T제곱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지금 써보면 요거 지금 이거 대입한 거 이거 대입해서 역수 취한 거지.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한 거를 놓았고 그다음 G'T도 구해. 이거는 계산 결과를 그냥 바로 써볼게. 2T에 곱하기 하고 KT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분의 위에는 K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K의 세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 K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K제곱 T야. K제곱 T에 이렇게 G'T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T 값은 애초에 우리가 지금 양수 쪽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T 값 양수 쪽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 값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치? T랑 K가 다 양수야.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는 전체가 지금 다 0보다 크다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증가함수인 거지. 그치? 증가함수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0에서의 값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극한을 이제 써봐야 되잖아. 극한을 그러니까 A가 6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 함수를 그려야 돼. GT 함수를 그려보자. GT 함수 그리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T 값이 0으로 가면 얼마야? 여기 0이지. 그치? 여기 0으로 가면 2K분의 K제곱이네. 그치? 2분의 K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2분의 K.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1이 되겠지만은 이쪽이 지금 무한대야. 그치? 근데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거랑 뭐냐면은 이제 Y는 A의 교점인 거야. Y는 A. Y는 A를 그어보는 거지. Y는 A를 이렇게 그었을 때 Y는 A와 교점이 딱 한 개만 생긴다. 당연히 다 한 개만 생기겠지. 여기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겠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T가 0일 때는 이미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0 플러스일 때까지만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 0 플러스일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구멍이 지금 이렇게 뚫려 있어. 이 부분.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A의 범위가 6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6이라고 하는 값이 2분의 K가 될 때가 언젠지를 계산을 하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다. K는 12가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되겠지. 그치? 생각보다 할만했지, 이거? 여기 중요한 부분 좀 표시를 해보면서 넘어가 볼게. 어디 보냐면은 25쪽 한번 잠깐 봐볼까? 25쪽.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은 나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부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딱 봤을 때 변곡점부터 파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
특수한 상황이 있지. 그치? 근데 여기 보면 25쪽에 있는 문제 봐봐. 이 기출문제지? 2014년 30번 문제인데 그 y는 0,k에서 y는 gx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3개인 k 범위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제시가 돼 있어. 그치?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 봐봐. 2023년 6월 30번이거든? 근데 거기에 어디에 좀 체크를 해놓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0,k에서 y는 gx에 그은 접선의 개수야. 접선의 개수. 그치? 이거는 접선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를 잡고 나서 기울기를 잡고 나서 계산을 했었던 거였지. 근데 여기는 그냥 접선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면 fx는 f'(t(x) 플러스 ft라고 되는 부분 있잖아. 그게 접선의 방정식을 의미하지. 그치? 근데 또 접선에 대한 얘기야. 이런 상황들은 다 뭐였냐면은 접선의 개수가 여기다 좀 줄을 쳐놓으면 되겠어. 26쪽에 그 네모칸 되어 있는 부분 있지? 26쪽에. 접선의 개수는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바뀌는구나. 앞으로는 변곡 접선만 먼저 그려놓고 그 근방을 관찰하면 되겠다.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란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미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밑에 이렇게 돼 있지? 또 변곡 접선이겠네라고 했던 친구들은 당했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거 이번에는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고. 그 방향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근데 내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27쪽에 있어. 27쪽에. 27쪽에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좀 강하게 표시를 해놔. X절편, Y절편 돼 있는 부분이 있지. X절편, Y절편.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에 X절편, Y절편 있잖아. 이게 거의 외워져 있어야 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관련 문제. 이 역함수로도 나오고 이거 자체에 대한 미분으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유도를 해보는 게 맞긴 한데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기출이 흘러갔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해놔야 돼. 그치? 그리고 그 X절편과 Y절편을 또 다른 함수로 인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야, 이제까지. 근데 그거 미분 한번 해봐. 미분하면은 G'T는 F'T의 제곱분의 FT 곱하기 F'T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거기 한번 줄 쳐볼까? 결국에 뭐라고 됐냐면 F'T의 부호가 바뀔 때 변곡점에서 두 절편이 각각 극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 부분 있잖아. X절편과 Y절편에 대한 함수 자체도 변곡점에서 부호가 바뀔 때 갑자기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풀었던 기출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4번에 이렇게 됐지. GT, HT가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바뀜을 의미한다. 이게 변곡 접선에 대한 의미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만 FT나 T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후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점검이 돼 있어. 그치? 어쨌든 이거는 기출에서 수많은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밑에 써 있지. 10번과 같이 접선의 절편이 아닌 접선과 수직인직선의 절편을 보았을 때는 변곡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기출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가 다른지 포인트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연결을 시켜보고 나면은 좀 더 공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게. 그치? 11번 문제로 넘어갈게. 11번 문제를 바로 봐보자. 그러니까 11번은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리고 여기 y는 1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y는 1. 그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있지 이거? x가 예를 들어서 길이가 이만큼이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요 사각형들의 넓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촘촘하게 다 더해간 게 부피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약간 뭔가 교육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건 아니었어.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는 이 dy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어쨌든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하고 이 x를 이렇게 잡았어. 정사각형인 거니까 x제곱 dy를 이렇게 지금 써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x제곱을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치? 이 x제곱이 y에 대한 식으로 바로 정리가 안 되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렇게 좀 잡아보면 돼. 이렇게 역함수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탄젠트 x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g에 2분의 x제곱을 대입한 거는 탄젠트 2분의 x제곱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탄젠트 2분의 x제곱은 원래 뭐였냐면은 얘를 우리 fx라고 원래 정의했던 거죠. 얘가 지금 fx. 이거 식을 좀 거꾸로 쓸게. fx가 있는데 fx는 탄젠트 2분의 x제곱이었어.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g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g의 2분의 x제곱을 이렇게 대입한 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 이 탄젠트란 말이 불편해서 얘를 지금 역함수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원래 탄젠트 역함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대학 가서 1학기 때 바로 미적분 수업 들을 거야. 대부분 들을 거야. 대부분 거의 이제 거기서 나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y는 fx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면은 y는 g 2분의 x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는 이제 양쪽에다가 g 역함수를 취해버린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해버리면 g 역함수 y는 g 역함수 g 2분의 x제곱이다. 이렇게 다 씌워버린 거야. 그치? 이렇게 씌워버리고 나면은 여기 둘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g 역함수 y는 2분의 x제곱이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양변에다 2를 곱해버려. 2를 곱하면은 2 곱하기 g 역함수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값이 뭔지가 잡힌 거야. 이 부분에. 이 x제곱 부분 있지. x제곱이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안 돼서 골치가 아팠던 건데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0에서 1까지의 g 역함수 y dy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더 이상 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g 역함수 y가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뭘까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정리를 해버리면 돼. 그치?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탄젠트 함수가 있어. 탄젠트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fx는 이 아니라 gx였지? gx는 탄젠트 x였어. 근데 우리 어디까지 보려고 하는 거냐면 1까지 보려고 하는 거. y는 1까지. 여기까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 이 부분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이렇게? 근데 g역함수 y를 변화량을 dy로 주고 얘 곱하기 얘 0부터 1까지 쭉 더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느 방향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넓이를 의미한다 볼 수 있어. 요걸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역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라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1 곱하기 4분의 파이에서 빼기 한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의 탄젠트 x dx를 해버리면 정답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뭔가 더 입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은 끝난 거였어. 그치? 여기서 계산만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12번은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긴데. 이거 아까 소민 질문이었나?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봐. 책이 없어? 10분까지밖에 없어? 얘기를 하지 왜 가만히 있어. 네. 이거 원기를 좀 풀어봤어? 이거 12번은 방향 잡는 거 같이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해봐. 이 극한이 주어져 있는 게 자체가 좀 어려웠어. 이 극한을 해석하는 게. 그리고 일단은 fx가 몇 차인지도 안 줬잖아. 그치? 거기서부터 골치 아픈 상황이 좀 시작이 됐던 거였고, 이 12번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13, 14, 15번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 12번 배터리 두 개로 돼 있긴 하지만 12번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 추론까지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방향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할게. fx는 ax n승 플러스 bx n-1승 이렇게 지금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도 도저히 아무 조건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x n승에 도저히 뭐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차수가 n-1승 플러스 a2에 x의 n-2승 플러스 점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플러스 해서 an 상수를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잡아봤어. 이렇게 잡아보고 나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f2의 x승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바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절대값 f의 2의 x승, 이 상황은 절대값 씌운 다음에 2의 x승에 n승을 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a1 2x승에 n-1승 하고 점점점 가서 또 an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전부 가버린 걸로. 그치?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f0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an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an이 0보다 큰 거.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가족권을 보면은, 가족권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보면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이거지. 그치? 일단 ln하고 전부 다 대입을 해야 돼. 2의 nx 플러스 a1의 2의 nx-n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가가지고 an까지 이렇게 간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어차피 an만 양수면 되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 보장이 돼 있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당연히 얘도 지금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절대값은 그냥 이렇게 풀러내기로 하자. 요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식 조작이 어려웠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험 시간에 갑자기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 여기를 2의 nx승으로 이렇게 묶어버려.
왜 묶는지 설명을 해줄게. 이게 nx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이 1 플러스 그 다음에 a1에 2에 마이너스 x승이지.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a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x 이렇게 지금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 그치? 그 밑에는 x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x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지금 나눠버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분자 부분 뭐가 되냐면은 일단 ln 2의 nx 먼저 빼내자. 빼내버리면 여기는 그냥 x분의 nx인 거니까 그냥 n이 돼버리지. 그치? n으로 빠져나왔어. 그 다음에 이쪽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ln 이만큼이야. x분의. 그치? 근데 여기는 다 0으로 가지. 그러니까 ln 1이거든? 무한대분의 ln 1인 거니까 0이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값은 문제에서 3이라고 했어. 그래서 n 값이 3이라고 한 거는 3참수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서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식 정리해보면 fx는 다시 한번 써볼게. x 3승에 그 다음에 플러스 a1x의 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a3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a3가 0보다 클 때. 그 gx는 2x승을 여기다 대입해줘야 되지. 2의 3x 플러스 그 다음에 a1에 2의 2x 플러스 a2의 2x 플러스 a3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향을 잡아보면 이 나조건을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나조건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어. 그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x승분의 위에는 거의 넋을 놓은 표정인데 아니지? ln gx 이게 이제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지? 0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0. 그치? 그럼 밑에 0으로 가는 상황인 거니까 위에도 0으로 가야 돼. 그치? 위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요거 ln gx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0, 0, 0, 0이 다 간다 생각하면은 결국에 a3 값이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a3가 1이지.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0분의 0꼴이다라고 지금 확인을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2x승을 t로 치환을 해. t로 치환을 해가지고 여기다 식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0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 그치?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t분해요. 그리고 위에는 요거 그대로 쓰면 t의 3승 이렇게 지금 시작하지. 그리고 ln 붙여야 되겠네. ln t의 3승 플러스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a1 t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2 t 여기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1이 이렇게 붙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이제 나머지는 여기가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게 보여야 돼. 1 플러스 0꼴인 거.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극한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네모만큼을 밑에다 곱하고 위에다 곱하고 t로 다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극한을 계산하면은 이제 a1, a2가 다 잡히면서 문제가 풀리는 상황을 볼 수 있겠어. a1은 안 나오는데 a2까지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gx는 x는 k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치? 극대값 3을 갖는다 했으면은 얘 미분을 해봐야 돼.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 나조건에서 얘기한 거 이거 나조건이 아니었네. 나조건에서 이렇게 했잖아. f 2x승에 프라임을 붙인 게 요게 뭐가 나오냐면은 계산해보면 이게 2x에 그 다음에 3 곱하기 2x승 플러스 2a1 요런 형태로 나오는 걸 찾을 수 있거든. 근데 a1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그때는 증가함수야.
맞지? 근데 만약에 A1이 0보다 작아. 그러면 그때는 여기 0인 지점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지점은 뭐가 되냐면은 x는 ln, 는 0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2a1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점이 여기 바뀐 부분인 거니까 극소인 지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극소가 생긴 거지. 그치? 근데 보면은 이게 증가인 함수라고 생각해봐. 증가인 함수인데 만약에 x축을 통과하는 증가함수야. 그럼 얘 절대값을 씌우면 극소는 나오거든? 그치? 근데 극대가 안 나와. 이 문제에서 극대값이 3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함수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하더라도 극소가 잡히지 극대는 안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거는 지금 분명히 극소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음수 쪽에 있었던 애였던 거야. 걔를 절대값 씌우면 극대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지금 극대값이 되는 상황으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 끄덕임은. 요거 이제 평정 정리하면서 공통모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n제 미적분 계속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고, 특히 공통모 중에서 홀수 회차 있잖아. 홀수 회차는 내가 좀 굵은 글씨로 써놨거든. 그거는 좀 꼭 좀 풀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할게. 고생했어요. 내일 원서 잘 마무리해. 못 받았어? 지금 밖에 나가서 줄게.